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 7기 시정의 100일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23년 만에 지역 권력 교체, 정말 기대감이 컸지만 아직은 이전 시정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휴가 나온 20대 군인이 만취 차량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칭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경쟁 영화제를 지향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 출범 때부터 경쟁 부문으로 시작한 뉴 커런트 부문이 23년을 이어오면서 어느새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해설과 특별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관람 체험 서비스도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민선 7기 시정의 100일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23년 만에 지역 권력 교체, 정말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아직은 이전 시정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페이스북, 취임 이후 100일간의 내용입니다. 공항 기빈실을 교통약자에게 개방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글에 505명이 좋아요를 눌러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생각을 더 길게, 더 깊게 가다듬겠다는 글엔 365명이 좋아요를 나타내 두 번째를, 낡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글에는 357명이 좋아요를 클릭해 다음으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새 시장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체감할 만한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결과물이 있으면 그때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 우선 인사 문제입니다. 경제부시장과 행복추진본부장 등 주요 보직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임명했고 이 밖에도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내세워 지난 시장들과 차별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선거를 도운 체육전공 현직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산하기관 인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의 캠프라든가 보훈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정당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이제 배치되는 걸로 봐서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의 난개발, 오 시장은 개발 중심의 이전 시장들과 철학이 다를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원 운영과와 산림녹지과를 개발부서와 병합시켜 행복주택 녹지구로 편성했습니다. 도시 세계가 안 그래도 빈약한 것들을 가지고 살쪄내고 재생시켜 나가는 쪽에 이렇게 방점을 두셔야 되는데, 여전히 큰 무게를 가지고 쪽에다가 이게 비중을 두니까. 오거돈 시장의 지난 100일은 23년 만에 부산시 권력 교체에 따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20대 군인의 안타까운 소식, 연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법 발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취 상태 승용차가 돌진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꺾어 인도를 덮칩니다. 전역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있던 군인 22살 윤창호 씨는 열흘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부모로서 너무 애통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금고나 징역형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전후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사람이 여러 명 다쳤을 때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윤창호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음주치사의 경우 양형 기준을 높여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최고치를 0.2%에서 0.13%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큰 인식 전환이 아직 실제로 많이 됐는데 우리 일반 사회는 네. 법 제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800여 명.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선진 외국처럼 음주 사범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5건 가운데 2건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 3,600여 건 가운데 44%가 재범 사고였습니다. 또 음주 재범 사고 가운데 약 41%는 3차례 이상 상습 사고자가 낸 사고였고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8%가 3차례 이상 재범 사고였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부산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2도까지 올라가서 어제하고 비슷하겠고 모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를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글날인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에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창원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모레 아침 기온이 11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비경쟁 영화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영화제 출범 때부터 경쟁 부문으로 시작한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뉴커런트 부문인데요. 23년을 이어오면서 어느새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의 영화 거위를 노래하다를 출품한 장률 감독. 한국계 중국인 영화 감독으로 2005년 영화 망종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트상 수상, 2010년 영화 두만강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수상, 2016년에는 영화 춘몽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의 한국에서 사는 부분에 뭐 큰 갈등, 큰 이야기들은 뭐 한국 영화에서 또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그 디테일한 면을 2001년 영화 꽃섬으로 뉴커런트상을 수상하면서 사실상 데뷔했던 송일곤 감독은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오직 그대만을 개막작으로 거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편집장님 2002년 영화 질투는 나의 힘으로 뉴커런트상을 받았던 박찬욱 감독은 2009년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영화에 있어서 새로운 재능들이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물결이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산국제영화제는 뉴커런트상 수상자 2명에게 미화 6만 달러를 시상합니다. 적지 않은 시상금과 함께 신인 감독들에게 영화업계로 가는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은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트. 올해 뉴커런트 부문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신인 영화 감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해설과 특별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관람 체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 공작, 독전 등 올해도 극장가에는 수백만 관객들을 동원한 화제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극장 관람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부산국제영화제가 특별전을 실시합니다. 11편의 화제작들에 대해 음성 해설과 화면 해설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다가 문의를 또 하시면 저희가 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 아니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대를 또 해드릴 수 있어요. 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이어집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가상현실과 영화를 접목한 VR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영화의 전당 비프일 1층에서 체험형 가상현실 영화를 즐길 수 있고 VR 기술과 영화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로 인해서 영화 제작 환경 그리고 영화 관람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현실과 가상현실 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한층 발전된 도전으로 보다 다양한 관객층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엿새째를 맞는 오늘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영화제 뉴커런트 후보작들과 한국 단편영화 경쟁 부문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김윤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반부로 달려가는 부산국제영화제. 오늘은 영화제 경쟁 부문 출품작들의 배우와 감독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집중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꽃, 뉴커런트 부분의 출연진들이 영화팬을 찾습니다. 박영주 감독의 선희와 슬기에 출연한 배우 정다은과 박수연 등 영화 배우들이 관객들과 마주보며 영화 이야기를 나눕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단편 영화 경쟁 부문 출연진들도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한국 단편 영화 14편의 연출진들과 영화 평론가들이 참여해 짧은 영화, 긴 수다라는 소재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나흘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던 아시아 필름마켓은 오늘 저녁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특히 올해는 소설이나 웹툰과 같은 콘텐츠들이 영화계의 눈을 사로잡아 참석 인원이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 45살 서모 씨가 옥상 문을 잠그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투신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경찰이 옥상에 진입해 1시간 반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구 암남동 송도교차로에서 51살 조모 씨의 화물차가 곡선 구간을 지나던 중 실려있던 냉동새우 800상자 가운데 일부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막혀 큰 혼잡을 빚었고 경찰이 긴급 수거 작업을 벌인 끝에 2시간 만에 차량 소통이 정상화됐습니다.
이마트가 어린이 체험형 도서관인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를 전국 최초로 부산에 개관했습니다. 북구 금곡동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을 연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는 테마별로 분류된 책과 교구, 어학 공부방, 놀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 8곳을 포함해 전국의 74곳의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열었고 올해는 부산 북구관을 시작으로 전국의 키즈 라이브러리를 5개 이상 개관하고 일부 운영비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 9조 5,577억 원이 들 것으로 부산시가 예상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등 5대 분야 16대 전략, 60대 추진 과제에 대한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약 실현을 위해 4년간 국비 3조 6,016억 원 등 모두 9조 5,57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63개 사업 가운데 임기 내 완료 사업은 142개, 임기 뒤 완료 사업은 21개로 분류됐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박세형 전 전국수산물 중도메인 협회장이 또다시 선출됐습니다. 박 전 협회장은 지난 8월 실시된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거에서 한 차례 낙마했지만 이번 공모에 다시 원서를 제출해 1순위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 전 협회장은 오는 11일 대형 선망수협 등 5곳의 대주주 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예비 후보로는 박병현 부산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과 박형환 전 공동어시장 총무 상무 등 2명이 뽑혔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시장 등 모든 간부들이 운용하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양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5급 사무관 이상 시청 간부를 대상으로 편성된 기관과 시책 업무 추진비를 월 단위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양산시 업무 추진비는 8억 7천여만 원입니다. 부산지검은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부마 민주항쟁 당시 기소유예를 받은 61살 A씨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대에 다니던 A씨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에서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돼 32일 동안 경찰서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은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A씨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다시 처리하고 구금 일수로 계산해 모두 96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급 폭염을 기록했던 올해 여름 부산 지역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여름 발생한 부산 지역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지난해 144명보다 2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 가운데는 열 탈진이 7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 10%, 열 경련 8.6% 순이었습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32.2%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50대가 28.8%로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에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모레 아침 기온이 11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글날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르게 쓰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